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트래킹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엔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트래킹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알고리즘 분류 중 하나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백트래킹이란 DFS 더하기 가지치기입니다. DFS는 제기로 문제를 푸는 걸 의미하고 가지치기는 중간에 브레이크나 컨티뉴 등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제기 호출을 막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 DFS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방문하게 되는데 브레이크나 컨티뉴 등을 사용하면서 가지치기가 들어가서 일부 경우의 수들을 스킵하면서 속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n퀸 문제는 크기가 n 곱하기 n 체스판 위에 퀸 n개를 서로 공격할 수 없게 놓는 문제이다. n이 주어졌을 때 퀸을 놓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입력, 첫째 줄에 n이 주어지고 n은 1 이상이고 15 이하네요. 첫째 줄에 퀸 n개를 서로 공격할 수 없게 놓는 경우의 수를 출력한다. 그래서 8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총 92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체스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퀸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제 블로그에서 미리 적어놓은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퀸들이 있는데 퀸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무한정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거나 대각선으로도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발로 인식이 보통 되고 이렇게 빨간 선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은 이제 정답인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모든 퀸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움직여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없도록 배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제기를 통해서 브루트폭스 방식으로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해인지 아닌지를 말단에서 체크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DFS가 될 수 있는데, n이 8인 경우에 체스판의 칸의 개수가 8 곱하기 8은 64개이고 이 중에 8개를 고르는 조합의 수가 되므로 컨비네이션 64, 8이 돼서 이렇게 한 44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요. 근데 이 중에서 92개만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말단에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겹치지 않게 한 줄에 하나씩만 퀸을 놓는 식으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네, 8의 8승은 1600만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 줄 8개 중에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다음 줄도 8개 중에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래서 8 곱하기 8 곱하기 이걸 8번 해서 8의 8승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가로뿐 아니라 세로로도 겹치지 않게 퍼미테이션을 사용하는 백트래킹을 사용하게 되면 8의 8승이 아니라 8 팩토리얼이 돼서 1600만보다 훨씬 줄어든 4만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로 세로뿐 아니라 대각선 모드를 이제 규정 위반하는지 보면서 백트래킹을 사용하게 되면 5508 정도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이 정도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출했을 때 제한 시간 내에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 대각선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백트래킹을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처음에는 퀸을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바로 드는 거는 세로로 서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놓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X 표시를 하고 이 위치도 안 되겠죠. 왜냐면 얘랑 대각선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표시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위치는 서로가 가로 세로로 겹치지도 않고 대각선으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두 개를 놓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 놓아도 다 이제 이 두 개랑 걸리게 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위치는 얘랑 이제 세로로 걸리게 되고요. 이 위치는 얘랑 대각선으로 걸리게 되죠. 얘는 얘랑 세로, 얘는 얘랑 대각선. 그래서 말을 여기 놓을 경우는 그 다음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취소를 하고 이제 이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밸리드한 구성은 요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n이 4인 경우를 통해서 보여준 게 되겠죠. 자, 그럼 코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첫째 줄에 n이 주어지니까 그걸 받고요. 글로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함수마다 전달해 줘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DFS 방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 가로를 한 줄씩 쭉 내려가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dfx로 구하면서 종료 조건이 됐을 때 그 지금 배열한 퀸의 배열이 서로가 공격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위치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 1을 리턴하도록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봤듯이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종료 조건 이전에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줄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줄에 그 배치된 말의 위치를 기억해서 그것과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겹치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위한 배열을 한번 선언해 줄게요. x 위치 최대 15니까 15 더하기 1 정도로 선언을 해주고요. x 위치, y 위치를 기억한 다음에 여기서 종료 조건을 통과하게 되면은 말의 위치를 기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y 위치는 y, x 위치는 x,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선으로 겹치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만약 그 현재 칸의 위치와 기억하고 있는 말들의 칸의 위치가 중에 하나라도 겹치는 게 있다면 이제 그 가로 위치가 겹친 것이지요. 이 경우는 이제 리턴 0을 해주겠습니다. 세로 위치는 마찬가지로 현재 칸의 x 위치와 기억하고 있는 x 위치 중에 하나라도 같은 게 있으면 세로로 겹치는 게 되겠죠. 이 경우에 리턴 0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은 어떻게 할까요? 대각선은 기존의 위치, 현재 칸의 위치와 기억하고 있는 말의 위치를 그 가로 칸의 차이와 세로 칸의 차이를 봤을 때 그 절대값이 같으면 그 대각선 겹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코딩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이게 대각 겹침을 체크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겹치는 경우를 리턴 0으로 이제 요거 x가 되겠죠. 리턴 0으로 밑에 이제 루프를 들어가지 않고 밑에 루프와 이제 제기를 들어가지 않고 바로 리턴 해주게 되면 많은 경우의 수를 세이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구현을 했는데요. 한번 맞는 답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인풋이 8이니까 8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8을 넣었을 때 92가 제대로 나오죠. 그럼 제출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전에 제출한 적이 있긴 한데 네, 방금 제출한 코드도 맞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